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민주당 내 이른바 빅3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의원을 잇따라 만나면서 입당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주자들의 대선 시계가 빨라지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권부터 살펴보면 이제까지 조직 구성에 집중하던 유력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기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위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직 공직자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출마 선언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모습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당내 경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21일 전후로 출마를 공식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비슷한 시기를 고려하고 있지만 선두주자인 이 지사와 일정이 겹칠 수 있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이런 점에서 빅3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저조한 정세균 전 총리는 일찍이 17일쯤으로 날을 잡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변수입니다. 대선기획단 출범이 이번 달 초에서 중순으로 늦춰진 결과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원 당규에 규정된 9월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은 바꾸지 않겠지만 그에 앞서 예비 후보 등록과 예비 경선 시기만큼은 조금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력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기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핵심 참모들로 구성된 대선 준비팀을 예고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제1야당 국민의힘으로 입당할지 여부입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윤석열 입당설을 띄우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윤 전 총장 측근도 YTN과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100넘버 2번, 그러니까 국민의힘 기호를 달고 대선에 나가겠다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시간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에는 다소 신중한 답을 내놨습니다. 당장 입당하는 게 아니어도 결과적으로 야권 통합을 거쳐 2번 후보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하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관심은 역시 조국 사태였는데 간담회에서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간담회에선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68명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반가량 민심을 전달했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화 정책과 군생활 여건 개선 방안,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유가 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의 문제의식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당 혁신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송영길 대표의 사과에도 당내 후폭풍이 일고 있는 조국 사태와 관련한 발언은 예상대로 오가지 않았습니다. 관련 설명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따로 그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고요. 의견들을 수렴해서 지도부에서 종합해가지고 발표한 것이고 또 우리 초선 의원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반성문을 통해서 제기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조차 사전에 약속했던 대로 조국 사태에 대해 말을 아끼는 건 결국 민주당이 그만큼 당내 갈등이 불거질까 조마조마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단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있습니다.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 최대 승부처인 만큼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중진 후보 사이 신경전도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연설이 시작되면 특히 중진 후보들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계파 공격을 이전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유승민 전 의원이 배신자 논란에 휩싸였던 지역이 바로 TK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진 후보들은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이 유승민 전 의원과 친밀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